연초부터 시장에 혼선을 주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될 미국의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는 헤드페이크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월가에서 활동 중인 경제학자들 그리고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프로그램인 베타고 간의 12월 CPI 가상 대결인데요. 어느 쪽이 이기게 됐을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산충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먼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승인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로 결국 판명이 났습니다. 자, 곧 있으면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 김재현 PD께서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죠.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높고 작년 말에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코인 투자가들의 흥미를 갖던 것이 미 SEC가 비트코인과 같은 ETF를 좀 조만간 승인하는 게 아니냐. 예. 여기에 최대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관심사를 발휘한 그런지 어제 방송 중에 승인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어제 그 방송 진단에는 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SEC와 페드 간에는 사실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 예. 페드의 원칙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민간의 가상화폐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7시 때 아마 한국경제TV가 속보를 가장 빨리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킹당했다, 가짜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한 대로 페드와 이렇게 SEC 간에 서로 이해 충돌이다.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각도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SEC 관련돼서 승인되느냐 아니냐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워낙 기대가 많기 때문에 자막을 너무 빨리 돌려주셨는데요. 자막을 빨리 저희는 뒤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낙 기대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림을 주고 있습니다는 오늘 새롭게 나온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막에 여기 가짜 뉴스의 역설 요거는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청자한테 좀 약간 좀 거북스럽다 하더라도 좀 앞쪽으로 가자 하는 자막 앞쪽으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워낙 기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에도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꾸 이게 해킹당했다 하더라도 기대 쪽으로 좀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SEC의 승인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가짜 뉴스의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국 SEC 승인이 임박된 게 아니냐. 해킹당한 것도 SEC가 이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게 해킹당한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비트코인을 가격을 그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다는 어제 비트코인에 해킹당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기 일시적으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됐었죠. 게다가 지금은 가짜 뉴스의 역설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46,000선을 좀 회복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네트워킹사에서는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사실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쪽에 그냥 환상처럼 비춰지면 과거의 뭐 도덕적 행위들이 완전히 좀 엎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시대 이런 게 이번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SEC의 승인 문제 관련돼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 아닌가. 가짜 뉴스의 역설. 그래서 앞으로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구별이 상당히 어려진다. 그래서 또한 그 사람이 얘기했던 사람이 오늘 미국 경제에 미국 국민들에 충격을 줬던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 47대 대선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 1년 이내에 망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오늘 또 앞으로도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게 설화 사건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4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는데 미국 경제가 자기 취임 기간에는 살리고 그다음에 남이 대통령 할 때는 죽여야 되겠습니까? 미 국민들은 똑같은 국민인데요.
그렇죠. 대통령이 트럼프가 오든 바이든이 오든 오바마가 오든 똑같이 내 생각을 안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7일 대통령 선거가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경제는 1년 이내에 망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바이든 후보가 1년 이내죠. 내년 1월 20일까지 시험이니까 사실 이때는 대공황을 초래한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망하게 된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자기는 되기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이 11월 5일 날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다시 재임한다. 그러면 망했던 미국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루즈벨트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1년 이내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의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자, 2022년, 2023년 노랜딩을 할 만큼 비즈니스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망한다. 미국 경제 하는데 미국 경제 지금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실업률이 3.7%입니다. 물가 안정세죠. 예. 어찌됐든 이번에 뭐 3.0 나왔냐 3.3 나. 과거에 미국의 물가가 9%가 넘었었는데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성장률이 2%거든요. 마지막으로 했던 작년 3분기 성장률이 4.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전 고용에 물가도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2%에 잠정성도 높다. 이게 1년에 망하겠느냐? 망하겠느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제닛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비관적인 루비니 교수조차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가뜩이나 당신 싫어하는데 또 이런 얘기에서 이런 얘기, 트럼프 혐오증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자신의 이익을 대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 미국의 국민을 팔아먹는 사람, 트럼프라든가 트럼프 퀴즈라든가 트럼프 패밀리를 위해서 국익을 핑계로 하는데 그 국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이런 행위가 사실 대통령으로 자질이 있을까? 이게 계속해서 선거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국도 자 국민 앞에 쓰려면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의 커리어 패스 과거의 이력을 깨끗이 도덕적,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을 팔아먹는다 하는 사람이 국민을 핑계로 하는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도덕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국민을 이해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국민들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한국에 지금 총선이 나가는 입장에서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다음이 있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국민 앞에 나가서려면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든 모든 면에서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네트워크 사이일수록 그런 것이 더 강조 자질이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게 발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침부터 사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또 혼란스럽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때는 사실 석학과 같은 학자들이 좀 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의 SEC가 해킹당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금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해킹당했다. 이것도 좀 아주 혼란스러운 얘기고요. 전직 대통령이 미국 경제 1년에 망이 된다. 이것도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가뜩이나 혼란한 얘기, 전쟁 얘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제3자 입장에서 방송을 해설해주는 언론인이라든가 신문을 만드는 언론인이라든가 또 중립관계에 있는 이렇게 물론 폴리페스라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는 이 석학과 같은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중심을 지켜줘야 되는데요. 이분들도 지금 올해 전미경제학회를 보면 작년에 경제 예측했던 것이 틀렸다. 자성의 목소리가 아주 대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3자 입장을 하는 뭐 언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 경제학자들도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으면 예. 올해 전미경제학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초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Great Recession, Swamp Recession 다 뜻은 아실 겁니다. 대침체, 리세션 삼켜먹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극단적이 나왔죠. 예. 근데 작년에 챗 GPT가 발생하면서 미국 경제도 노랜딩되고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작년에 성장률이 2020년 대비해서 성장률 하락폭이 지금 공식적인 나오게 했습니다. 0.2%뿐이 안 되거든요. 예. 0.2%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죠. 간의 기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Great Recession에 이렇게 얘기했던 자성의 목소리가 됐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Great Recession 할 때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주가가 50% 폭락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도 모 교수께서 작년에 경기가 침체된다. 또 올해도 또 경기가 침체된다 그런다 그래요. 근데 증시도 이렇게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미국 경제 이렇게 작년에 세계 주가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차별화석에 18% 올랐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7은 80% 올랐습니다. 이 주도하에서 3대 지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평균적으로 보면 20% 올랐습니다. 증시가 폭락했습니까? 이런 거든요.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 간에. 그리고 인플레 안정 문제가 지금 오늘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예. 서머스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근데 루비니 교수는 맨 처음에는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해서 작년 전비경제학회에서 서머스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근데 물가가 확 잡혀지 않습니까? 예. 9.1% 갔던 것이 올해 6월달, 작년 6월달에 3% 빠졌고 그렇죠. 지금 뭐 3%에서 조금 올라간다 해도 3% 초반대 아닙니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머스 당신보다 내가 이겼지 않았느냐. 경기 문제도 서머스 교수는 세큘러 스태그레이션 하이퍼시스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 경제는 노랜딩이니까 그러고만 주장대로 가지 않습니까? 연착륙된다. 재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틀리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 같은 경우 경기라든가 작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증시가 어렵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성을 할까? 이거는 한번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CPI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30분쯤에 발표가 되죠. CPI와 관련해서 헤드페이크 논쟁 잠재워질 걸로 보입니까? 네. 작년 12월 달에 CPI죠. 예. CPI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의 CPI는 작년 마지막 회의 통화정책회의 내용과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통화정책에 작년에 전도표상에 나타났던 미국의 금리 변경 경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작년 12월에 CPI 물가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 미국의 그 실업률 지표가 먼저 발표죠. 그런 과정에서 페드의 양대 지표는 아시겠습니다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물가 지표 앞서서 먼저 발표했던 12월에 실업률 지표 가지고 먼저 헤드 페이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1월에 실업률이 3.9%로 나왔죠. 그렇죠.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롬 파월도 노동시장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하겠다. 이 조건을 내걸던 거죠. 근데 여지없이 한 달 후에 발표했던 이거 이제 1월 초에 발표했던 예. 작년 12월에 실업률이 3.7%로 아주 또 타이트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됐지 않았느냐 이게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1월 달에 실업률 3.9%,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느슨해졌다 하는 것이 12월 달 발표했던 3.7%에 비해서 이게 뭐냐? 결국은 헤드 페이크였었죠. 헤드 페이크였었죠. 결과적으로 이 페드 양대 지표 관련된 고용과 물가 지표 관련된 이런 거의 페드 페이크 문제는 연준과 파월도 오락가락할 만큼 오락가락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이런 12월 CPI 지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작년 11월 달에 CPI가 3.1%입니다. 자,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이게 물가가 안정되느냐? 근데 이게 헤드 페이크느냐 하는 과정에서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된 CPI 예상치 한번 보겠습니다. 3.3%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11월 달 3.1% 봤던 게 결과적으로는 헤드 페이크였었죠. 헤드 페이크였었죠. 근데 지금 이번 달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고는 CPI는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용 지표만큼 헤드 페이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CPI 지표 가지고는
11월 달 CPI가 3.1%가 완화됐던 것이 결국은 이번에 예상대로 3.3% 나오면 헤드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통화정책에서 이게 갈피를 못 잡고 파월의 얘기도 갈피를 못 잡고 오늘 윌리엄스 총재 얘기도 전달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가 매파 발언을 하다가 오늘 뭐냐 인플레가 통제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또 이게 비둘기 얘기예요. 예. 페드 인사들이 그것도 권력성을 1위, 2위, 3위 한 사람들이 이게 한 달간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민감한 시장 참여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2월에 헤드페이크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봤냐에 따라서 채권 작용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트만 누구죠? 울트만 같은 예. 그 누구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앞으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공매도는 청산해라. 이게 유명한 채권 국채 자경단과 공매도 청산 간의 대결했는데요. 모두가 패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락가락하니까 올락가락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둘 다 패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채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지표의 헤드페이크 문제. 예.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이렇게 오락가락, 파월의 오락가락, 페드 인사들의 오락가락.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만 결과적으로 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학자들 믿어야 되고, 뭐 최고 통수권자를 믿어야 되고, 페드를 믿어야 되고, 페드 인사들을 몰아야 되고 하는데 거기 믿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꼴이 지금 사태에 발생한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대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딥마인드로 알려진 AI 프로그램 베타고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 컨센서스 간의 대결, 이 가상 대결에 특히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결을 벌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비트코인 SEC 승인 관련해서 지금 뭐 속보가 뜬다 안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미 어제 나왔고 가짜 뉴스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좀 더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해설을 한다면 어제 내용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인하고 시청자분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어제는 이게 설왕설래했으니까 이걸 좀 더 확인하고 아마 우리 한국경제TV의 후속 프로그램들이 이것을 아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가짜 뉴스가 되면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더 확인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에 혼선이 초래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아주 가상적인 대결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와 2세대 간의 세계 대결 포 시즌스 호텔에서 세계 바둑 대결을 했었죠. 알파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 해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는 다 아실 거고요. 예. 5차례 대결에서 결과적으로는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CPI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겠다. 자, 월가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3.3%가 좀 못 믿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알파고 2세대라 이야기하는 요건 좀 명칭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알파 대비해서 메타고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 요거는 뭐냐? 월가에서 활동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풀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뭐냐 3.3%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장의 컨센서스 3.3% 나오는 그 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고와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 형성되는 이코노미스트 간에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 12월에 CPI가 베타고에는 3.0, 11월에 3.1보다는 안정된다는 나오죠. 예.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컨센서스는 뭐 아시겠습니다. 3.3%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과거 2016년에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자 베타고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이겼습니까? 오늘 장 막판에 윌리엄스 총재의 금리 인하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는. 예. 자 이제 12월 미국의 CPI 발표가 지금 임박된 상태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아마 김채연 PD께서 주시겠습니다는 장 막판에 3대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인공지능에 의한 물가지표의 딥러닝 프로그램인 여기에 3.3%를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판이 거의 올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도 또 경제 석학에 이렇게 예상치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메타고 이기는 게 아니냐. 3.0으로 떨어지니까 3.1에서 3.0으로 떨어지니까 시장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더 되겠죠. 금리 인하 더 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SEC 승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설왕설래겠지만 자 물가가 이렇게 안정된다. 베타 고정 좀 나오면 금리가 떨어지겠고 비트코인 더 올라가겠죠. 예.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베타고 이길까 월스트리트 컨센서스가 이길까 이걸 결과를 얘기하겠습니다는 사실 그 지금 흥미로운 결과가 장 마지막에 3대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물가 상황만 놓고 보면은 헤드페이크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가 하락은 하나의 트렌드 아닙니까? 네, 물가 하락은 트렌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3%냐. 요게 사실 12월 지표에 3.3%가 3.1이 안정됐다 해가지고 모두가 인플레 과대기 기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3.3% 올라가면 헤드페이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그 12월 CPI가 그래서 관심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의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잡혔다, 인플레 통제권에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인플레 타겟팅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도 작년 12월 달에 피벗하고 오늘도 뉴욕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나 인플레 통제권에 들어갔다. 금리나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피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일단 통화 정책에서 보면 금리 인상에서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피벗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경기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대침체에 빠질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경제 1년 이내 자기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희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망해야 된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경제는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고 물가는 잡히고 성장률이 2%고 이러한 이상적인 경제가 1년이에 망할 리가 없죠. 그렇죠. 저 트럼프의 스태프진들도 좀 혼수하는 사람들이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리 트럼프가 무원칙주의고 무기범주의고 뭐 자기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화당에 들러붙어서 거기에서 대선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스태프진이 뭐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우리 정치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망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고용과 물가와 성장과 국제 수지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시경제 마른 부업거에서 이상적인 형태가 어떻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할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착륙이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도 그렇고 올해 세계 경제도 자 어제 월드뱅크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세계 경제가 0.2%포인트 둔화된다. IMF는 0.1%포인트 둔화된다. 자, 지금 상태에서 0.1%, 0.2%포인트. 한번 홍 앵커가 경제 전문 앵커로서 오랫동안 하니까 예. 세계 경제 성장률 0.1%, 그다음에 0.1% 둔화된다?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셨습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큰 볼수 차이는 있죠. 없죠. 예. 큰 차이는 없죠. 뭐가 느낍니까? 그걸 경기 침체로 얘기하니까 경기 침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연착륙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증시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중앙은행의 피봇이 예상되고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 연착륙이 예상된다면 사실 증시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증시가 흥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사실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 작년에 상승분의 약 80% 90%를 11월 달, 12월 달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초에는 기술적 조정이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려하지 마십사. 지금 미국 경제, 한국은 좀 다른 문제가 있긴 합니다. 미국 경제 좋죠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자 주식처럼 흥분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 올해처럼 금리 인하로 피벗되고 경기가 연착륙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 1995년, 1998년, 2019년 이 자료는 제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자기 자료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언론에서 굉장히 이렇게 원천을 밝혀야죠. 삼성증권에서 나온 페이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나와서 평평은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로 피봇되고 경기에서 연착륙되면 그때는 첫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 동안에 각각 그때 당시에 1995년에 15% 올랐고 그 다음에
1998년에 26%가 올랐고 예. 2019년에는 가장 최근이죠. 8%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도업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통화정책의 피봇이 되고 경기 연착륙 되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올해 경기가 침체된다, 증시기 붕괴된다 하는 측에서 국내에 또 작년 이맘때째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 반성도 안 하고 또 경기가 침체된다,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자료를 통해서. 예. 자, 피봇되고 자, 경기 연착되면 주가는 오른다. 그래서 주식시장가들 흥분한다. 주도업종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주도업종 한번 보면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8%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 머릿속에 했습니다는, 저도 이때 당시에 멕시코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시스코 시스템스의 본 있었습니다. 홍영코도 지금 젊은 세대기에 시스코 시스템 잘 모르시죠? 1990년대에는요 시스코 시스템스의 신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때 먼저 주가가 69% 올랐습니다. 2009년은 보겠습니다. 이때 빵주 나온 때죠. 애플 45%,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25%, 구글이 18%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통화정책의 피벗, 금리로 피벗, 경기 연착륙 된다. 증시는 좋다. 지금 증시 좋죠, 미국 증시? 예. 그리고 주도업종은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마이크로 7, M7도 분절해야 된다. 프레멘테이션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이런 AI 반도체 같은 이런 게 주도업종이 되지 않느냐. 자, 김천 PD께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주가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오늘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다시겠어요? 예. 인고가를 봅니다.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2%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예. 오늘 하루치인데요. 이게 장중 하루치인데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오늘 막판에 오르긴 했습니다는 52주인데 많이 올랐군요. 166%. 그래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졌죠. 오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거의 1% 가깝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걸리는 것, 도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말의 행위를 하는 것, 트럼프가처럼 말의 행위고 일론 머스크가처럼 하고 사회적으로 저민성이 마약내 했었고 이러면 주가 안 올라간다. 트럼프의 얘기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인사,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 속에서 진짜 이렇게 네트워크 사회에 일정 깨끗해야 된다. 뭐든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환영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12월 CPI를 미리 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